현재 세리에A를 휩쓸고 있는 나폴리. 나폴리는 538에서 우승 가능성 99%를 예측할 만큼 세리에A 무대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폴리는 24경기 기준 승점 65점으로 승점 47점으로 2위인 인터밀란과 승점 차는 무려 18점에 달하죠. 나폴리가 33년 만에 리그 우승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그 중심 중 하나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김민재. 합류 초반 나폴리의 수비를 책임졌던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영입됐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곧바로 나폴리 수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나폴리 상승세의 중심이 되었죠. 뛰어난 신체 조건과 빠른 발, 지능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9월 이탈리아 세리에A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10월에는 이탈리아 축구 선수협회 선정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김민재는 K월이라 불릴 만큼 이탈리아 현지에서 사랑받고 있죠. 그만큼 자연스레 B클럽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 오늘은 김민재와 이적설이 나는 클럽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재 이적 루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폴리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아미르 라흐마니, 김민재가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 중이고 3순위인 주앙 제주스와 레오 웨스티고르가 백업으로 출전하고 있죠. 나폴리의 현재 전술을 봤을 때 김민재가 필수적인데 김민재 혹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나폴리 전술의 핵심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만큼 나폴리의 입장은 단호한데요. 나폴리의 라우렌티스 회장은 나폴리의 핵심 선수인 김민재를 쉽게 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죠. 나폴리는 필사적으로 김민재를 지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재계약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바이아웃 금액을 6,500만 유로, 하나 약 900억 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김민재가 나폴리의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기사가 나온 만큼 이번 시즌이 끝나고 팀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민재와 이적설이 나오는 구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칼치오 메르카토에 따르면 맨유는 김민재의 현재 바이아웃인 4,800만 유로, 한화 약 659억 원의 바이아웃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 상승세인 맨유가 에릭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맨유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김민재는 그 선택지 중 하나이죠. 맨유는 현재 라파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란은 레알 마드리드의 주축으로 프랑스 국가대표로 93경기를 치르고 은퇴를 선언하였고 마르티네스는 아르헨티나를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안토니와 함께 아약스 시절부터 테나흐 감독의 핵심 선수였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한 센터백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맨유. 하지만 백업 선수들이 문제인데요. 현재 백업 선수로 해리 베가이어, 빅토르 린델로프가 있죠. 하지만 주전 센터백 다음 3순위 센터백으로 루크쇼가 나올 정도로 백업 선수들의 입지가 불안정합니다. 메가이어는 공중볼이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지만 린델로프는 메가이어에게도 밀리기 때문이죠. 심지어 필 존스는 유로파 스쿼드조차 들어가지 못하면서 사실상 팀과 결별을 선언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김민재가 맨유에 입성한다면 주전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나흐가 맨유 재건이라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처럼 추후 리그,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 FA컵 등 우승을 노리는 대회가 많아질수록 기량 차이가 적은 센터백 뎁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란이 첫 시즌 부상으로 고전했으나 현재 테나흐 감독이 로테이션을 잘 돌려주면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민재 역시 입단하게 된다면 로테이션을 아주 잘 돌려주는 감독인 만큼 경기 출전 시간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현재 김민재의 기량이 전 세계에서도 수준급에 꼽히는 만큼 주전 경쟁 역시 기대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단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라리가의 명문팀 레알 마드리드 또한 김민재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자신의 기반인 이탈리아 축구를 항상 중시하는데 나폴리의 핵심 센터백 김민재를 주목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스페인 매체 디펜사 센트럴에 따르면 안첼로티 감독은 김민재에게 확실하게 베팅할 생각이 있다고 상황을 평했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센터백인 에데르 밀리탕, 안토니오 리디거와 데이비드 알라바, 나초 페르난데스, 헤수스 바이에오가 있으며 상당히 두꺼운 센터백 뎁스로 김민재의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비수 나초 페르난데스의 재계약 이슈도 김민재 영입 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나초와 이별하게 된다면 안첼로티 감독은 김민재를 더욱 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초 역시 백업 선수임을 감안하면 김민재 역시 백업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죠. 또한 안첼로티 감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만큼 안첼로티 감독의 잔류 상황 역시 김민재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구단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리오넬 메시를 비롯해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 등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이 뛰고 있는 구단으로 수비진 역시 세르히오 라모스, 마르키뇨스, 아치라프 하키미 등이 뛰고 있죠. 프랑스 푸스르에서는 PSG는 현재 인터밀란의 중앙 수비수 밀란 슈크르니아를 영입에 실패하면서 다음 영입 대상으로 김민재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김민재는 나폴리와 주급 협상 문제로 인해 재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상당한 재력을 갖춘 PSG만큼 김민재가 원하는 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현재
PSG는 센터백으로 마르키뉴스, 세리오 라모스, 프레스넬, 킴펜베가 있으며 PSG는 30대 후반을 접어선 라모스의 다음을 대비해야 하나 킴펜베는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시 수비형 미드필더인 노르디 미퀴엘레가 센터백으로 출전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체 선수는 필요한 상황이죠. PSG는 4백 전술뿐만 아니라 3백 전술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비수들의 출전 기회도 충분하기 때문에 김민재 역시 이적 시 충분한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구단은 리버풀입니다. 21-22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거머쥔 리버풀, 22-23 시즌 팀 성적이 급 하강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특히나 챔스 16강 레알 마드리드와 1차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면서 중원과 함께 새로운 수비수 영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리버풀은 현재 요시코 그바르디올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는데 그바르디올의 영입을 추진한다면 꽤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리버풀 에코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전 패배 이후 수비수 영입 요구가 높아지면서 위르겐 클롭 감독은 김민재와 인터밀란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죠. 현재 리버풀은 리빌딩이 시급합니다. 리버풀의 센터백으로는 버질 반데이크, 이브라이마 코나테, 조 고메즈, 조엘 마팁이 있는데 반데이크는 전성기에 비해서 경기력이 많이 하락했으며 코나테는 부상이 잦죠. 백업 선수인 조 고메즈와 조엘 마팁은 팬들이 기대하는 경기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는 넥스트 반데이크를 찾기 위해선 김민재를 영입해야 한다며 현지에서도 김민재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센터백에게 수비 능력 이외에 패스 능력, 스피드를 요구하는 클롭 감독의 전술에 김민재 역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현재 리버풀의 영입 우선순위에서 미드필더가 우선순위인 만큼 김민재의 영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영입 1순위 주드 벨링엄의 이적료가 리버풀 역대 최고 이적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돈을 많이 안 쓰기로 유명한 FSG가 이번 여름 최소 2명의 미드필더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 700억 원의 센터백까지 영입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구단은 토트넘입니다. 김민재가 중국 베이지고안 소속일 때부터 김민재 영입설이 제기된 토트넘, 특히 현재 AS 로마를 이끄는 무리뉴 감독이 부임할 당시 직접 김민재 영입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무리뉴는 세리에아 나폴리와 맞대결을 앞두고 토트넘 시절 김민재의 영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페네르바체 소속이던 김민재는 협상을 통해 약 800만 유로, 한화 108억 정도면 영입이 가능했지만 결국 영입에 실패했다고 밝히며 토트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죠. 몇 년이 지난 이후 토트넘은 나폴리에서 활약으로 또다시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약 100억 원의 이적료로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약 7배의 금액을 지불하고도 영입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토트넘은 현재 3백 전술을 주로 사용하면서 에릭 다이어, 크리스찬 로메로, 클레망 랑글레가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리그 25경기에서 무려 35실점을 허용할 만큼 수비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데 토트넘이 수비진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김민재의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또한 토트넘은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영입설이 돌고 있는데 토트넘이 스팔레티 감독과 김민재를 동시 영입에 성공한다면 토트넘이 원하던 공격 중심의 축구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민재와 이적 링크가 있는 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김민재가 나폴리와 동행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을 택할까요? 여러분들은 김민재가 이적한다면 어떤 클럽과 가장 잘 어울릴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